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4번 수업을 해주고 보통 32만 원 정도 받거든? 그런데 3시간 중에 1시간 수업하고 2시간 문제 풀게끔 해. 왜냐면은 학원이 그려오면서 다른 타임에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이익을 최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은 애들한테 직접 손으로 풀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수업 시간에 풀게끔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자, 문제 1번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풀어서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뻔한 문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푸셨나요? 저 1번에 1번부터 막혀서 다음 걸 포기하셨나요? 수진 있는 상태가 어때요? 그렇다고요? 작업을 와,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의 좌표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점의 좌표를 언급해 줍니다. 제일 처음에 지수함수하고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 PN이라는 점의 좌표 언급해 줍니다.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AN, 2의 AN승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우리는 PN이라는 점의 좌표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N이라고 하는 점도 언급하고 있나? QN이라는 점의 좌표를 언급했습니다. 왜 X좌표 다르지? BN, 2의 마이너스 BN승이라고 썼고요. 또 다른 방법은 BN,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직선의 점이니까요. 근데 이 선이 지금 X는 B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N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BN, 빵인데 R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필요한지 모르겠다. RN은 나중에 구하라면 구합시다. 문제 요구한 게 제일 처음에 PN하고 PN 플러스 1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N 값을 알고 있으면 PN 플러스 1도 알 수 있는 거잖아.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N?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PN과 PN 플러스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이 두 점 사이 길이가 필요한 거다. 길이가 PN하고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AN 근데 PM 플러스 1의 Y좌표는 1로 쓰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의 AN 플러스 1 빼기 2의 AN 제곱. 그런데 나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지금. 그 관계가 뭐지? 직선의 방식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한 칸 움직인 녀석, 위로 한 칸 움직인 직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1인가? 그 직선과의 교점 좌표가 pn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면은 그때 여기 사이의 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이의 거리? 여기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라고 했잖아. 이 녀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 줄 알아? 빨간색 길이. 여기 빨간색 길이 1이에요? 여기 빨간색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이거 45도짜리 아닌가 싶다. 여기 빨간색 길이가 몇인데?
아니 여기가 1이면 당연히 여기도 1 아닌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보다 짧은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길이는 양수값인 건 맞는데 1보다 작은 건 알아.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 2의 an 플러스 1승 빼기 2의 an 승의 값도 여기 길이잖아. 여기 길이. 여기 길이의 값도 당연히 1보다 작은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0과 1 사이 있는 숫자네. 우리는 1을 2개 제곱해서 더해야지만 루트 2가 나오는 거잖아. 0과 1 사이 있는 숫자,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제곱해 더했으니까 루트 2보다 작은 건 너무 당연한 거네. 또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 기하학적으로 여기다 직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서 요 점은 꼭 그래프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구하는 길이는 이 길인데 이 길이가 루트 2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림 그려 설명해도 괜찮아. 되신 거 맞죠?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였어.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두 번째 건 비행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있거든. 비행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bn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bn의 관계식이 필요해. bn의 관계식. bn. 여기가 bn. 근데 요 점이 누구지? bn은 n보다 왼쪽에 있네. 교점이 생기려면.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n 값이 당연히 x절편 값인 n보다 작으니까 한쪽 부등식은 해결된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부등식이 n-1보다 커야 돼? n-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뭔 얘기를 하는지 이걸 모르겠다. 뭔 얘기하는 거야? bn 요거 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qn이라는 점이 잡혀? qn이라는 점에 y 잡혀 있지. 여기 길이가 누군데? 근데 여기 길이는 누구야? 1보다 이게 짧잖아.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1보다는 n-bn이 짧기 때문에 2항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림상에서 찾아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면 문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넓이의 값들을 구해서 대입하세요.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구하는 넓이는 OCR. R점이 필요하지. R점 좌표가 누구냐? 그럼 밑변값은 bn. OCR이었죠. 높이의 값은 2의 bn승. 그럼 넓이가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bn 곱하기 50q. 근데 q점 좌표가 an, 2의 n승이었나? 아니, 맞나? bn, 2의 마이너스 bn승? 그 tn이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bn 곱하기 2의 두 개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곱한 녀석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bn 제곱이라고요? 이걸 분자에 대입하세요. 그럼 힌트는 이 니은에서 두 번째에서 준 거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n-1부터 bn의 값은 n 사이에 있는 값인데 셋 다 모두 n으로 나누기 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면 극한값이 1이에요? 그럼 제곱한 거에 극한값도 1일 거 아니야. 그 샌드위치 부등식 보여줘야 돼 진짜로. 샌드위치 부등식을 쓰면 다 등호가 있어야 되죠? 네, 하시죠 지금? 양쪽의 팩가 1이기 때문에 제곱한 것도 1이야. 그럼 문제가 구하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분의 1 곱하기 n분의 bn 제곱이에요? 따라서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답이 4분의 1이 답이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이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3번은 이건 풀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요? 이년아 지금 문제가 최초의 등비급수 문제 대충 푸는 것 같아. 근데 한글 너무 많아. 읽기 싫어. 어떡하지? 대충 눈치채서 풀자. 나는 읽기 귀찮아서 안 읽으려고 해요 지금. 근데 꼭 읽어야 될 게 반지름길이는 읽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주고 풀려고 그래 지금? 아, A1, B1, D1, A1 그 길이의 값을 A1, B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름입니다. 그런데 넓이 S1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문제가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근데 섹션한 넓이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터득하는 거잖아.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군데 넓이의 합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에서 배웠나요? 그럼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증명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이고 밑에 색칠한 거 두 개도 직각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1, B1이니까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A1, B1? 삼각형 2분의 1 A1, B1이니까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A1, B1이고 색칠한 네 군데 넓이의 값도 A1, B1인 거네. 그래서 S1의 값은 A1, B1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주면 좋긴 하는데 여기 두 군데 넓이의 값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증명할 줄 아시나요? 그냥 그랬어요. 증명은 해주셔야 돼. 우리 마음대로 무턱대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답지에다가 중3 때 배워서 알아요라고 쓸 수는 없잖아. 증명은 하셔야 됩니다. B1, D1 빗변의 길이의 값이 루트 A1 제곱 B1 제곱인가요? 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부채꼴을 반원을 그렸습니다. 여기다도 반원을 그렸습니다. 근데 요만큼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2분의 1 A1인가요? 여기 반지름의 값은 그럼 내가 지금 색칠을 요만큼의 색칠한 거에 넓이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이거 빼야 되죠. 전체 도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2분의 A1 제곱파이 반원 두 개 빨간색 반원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원 2분의 B1 제곱 파이 플러스 삼각형의 넓이 빼기 큰 반원의 넓이 그럼 반원의 넓이의 값이 2분의 1 2분의 루트 되신 거 맞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게 8분의 A1 제곱파이야? 8분의 B1 제곱파이?
플러스 2분의 1 A1 B1에서 이걸 빼야 돼?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A1 B1 이거 지워진다고요? 따라서 2분의 1 A1 B1은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A1 B1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원과 이 원은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인 것 같아.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과 R2라고 한다면 R1과 R2를 A1과 B1으로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하지 A1, B1으로 표현할 수 있지? R호는 쉽네. R호는 아까 전에도 구했었잖아. R1의 값은 2분의 A1 이게 R1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R2가 어렵네. R2가 어려워. R2의 값이 지금 반지름이죠? 여기가 R2냐? 네, 두 번째 여기도 R2죠?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럼 닮은 가지고 풀면 되겠네.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았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가지고 할까? 요만큼 길이가 몇인데요? 근데 전체 큰 삼각형은 A1, B1이에요? 그럼 닮은 비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A1-R2의 값 대 R2의 값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R2의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R1, R2의 값이 A1, B1 마이너스 B1, R2? 아, 또 큰일 났다. 벌써 잠이 오기 시작한다. 아, 미쳐버리겠네. 왜 또 잠이 오지? 이항했더니 A1 플러스 B1, R2 A1 곱하기 B1 맞죠? 그럼 내가 궁금했던 R2의 값은? 합분의 곱이야? 네, 두 번째 것까지도 쉬웠습니다. 세 번째 게 요구한 거는 넓이 값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2하고 1이야? 그럼 S1이 누구라고? S1 값은 2라고요? 그럼 나는 공비가 필요하잖아. 넓이의 공비. 근데 원래 최초의 원의 반지름이 몇이었다고? 최초의 원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 최초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였는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값이 누구라고? 3분의 2? 그럼 뭘 곱한 거지? 그 3루트 5분의 4를 그랬더니 45분의 우리가 구한 등비급수의 값은 1 마이너스 45 빼기 16을 못해. 29분의 이게 답이네. 이런 거면 풀어도 맞췄을 것 같아, 수진아. 이제 기빨리는 문제. 이건 기가 빨리. 수정이하고 성신이가 수익선 위에 0과 12의 처음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진 게임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의 한 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수정이가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숫자의 합의값이 7이면 수정은 7칸 움직일 거고요.
7의 말을 노해줄 겁니다. 성시인은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합이 3이었을 때는 세 칸갈 깔아서 9에 위치합니다. 근데 다음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가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말이 놓이는 위치를 x라고 한다면 x좌표에 수정의 말이 놓이게 위치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고 아래 표를 참고해서 표를 나타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경우의 수를 수정의 말이 2에 위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에 위치하는 거는 4에 위치하는 거는 이건 쉽네? 근데 12에 위치하는 거는 한 가지 1, 2, 3, 4, 5, 6, 5, 4, 3, 2, 1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쓰지는 않겠습니다. 10점짜리 이동규칙을 변경해서 아래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말을 이동시킬 때 수정의 말이 놓이게 되는 위치의 좌표를 y라고 하겠습니다. 수정의 말은 처음에 원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운의 숫자가 다르면 나온 수의 한 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달랐을 때는 오른쪽으로 한 만큼 이동할 건데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운의 숫자가 달랐을 때는 한 만큼 움직일 거고 같았을 때는 한 번 더 던져서 총 3번 던진 주사위 운의 숫자에 한 만큼 3번 던진 한 만큼 화살표만 이동할 겁니다. 세 숫자 합이 12 이상이면 12칸까지만 움직일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쉬운데? 쉽긴 한데 가지수가 많아서 이게 좀 불편하네. 이럴 때는 선생님은 표를 작성하는 게 착각하지 않는 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합의값을 써볼 건데 이거 6가지는 같을 때야. 같을 때면은 한 번 더 던져서 합의값을 또 3개 합의값을 이동할 거지? 쓰면서도 잠이 쏟아진다. 화요일날 4시에도 수업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건 합의값이 2, 4, 6, 8 이렇게 나갈 건데 나머지도 합의값을 쓰려고요. 동그라미를 제외한 것들은 지금 쓰는 숫자만큼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칸이 안 맞다. 어떡하지? 나한테는 이런 기능이 가. 이게 가끔씩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됐다. 자, 그러면 요거 6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먼저 쓰자. 이동하는 칸수가 2칸 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 학교는 손가락 부지런한 애들 빨리빨리 써가지고 맞춘 애들만 맞추세요 이런 얘기인가? 좀 써있으면 이렇게 변경해서 다 써요. 네. 이렇게 쓰세요 예시한 거죠. 먼저 쓰는 녀석은
6개 빼고야. 두 가지. 다 쓴 거죠? 자, 이제 쓰는 녀석의 값은 요게 좀 어렵다, 요게. 요때. 한 번 더 줄 거잖아. 나오는 숫자가 3, 4, 5, 6, 7, 8까지 나와. 네, 8까지. 4는 안 나오지. 네, 10까지. 졸라 귀찮아. 다 썼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10이라고 12? 12칸을 초과하면 12가 있다고? 자, 그럼 가지수를 추가해 봅시다. 3에 추가되는 건 한 가지, 4에 추가되는 것도 한 가지, 5에 추가되는 건 두 가지, 6에 추가되는 것도 두 가지, 나머지 건 세 가지? 10이었을 때도 세 가지, 12에는 아까는 없었는데, 셋, 여섯, 15가지? 네. 표는 다 만들었습니다. 좋아하시겠다. 나 돌아가. 차의 개수의 값 1인 다항함수 gx가 있습니다. 근데 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gx는. 그리고 gx에 대해서 4차 함수 fx의 값은 gx가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란 얘기지? 그러네. 2차를 적분해서 3차, 3차한테 x를 곱해 4차라는 얘기구만. 근데 f한테 3대2번 빵입니다. fx는 4차 함수인데 하나 더 알고 있네. 네, 빵 대입한 것도 빵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저것만 가지고 fx하고 gx를 구하라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gx가 2차 함수야지만 이게 차수가 맞이기 때문에 gx 2차 함수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 근데 빵 대입했을 때 빵이라고요? 플러스라고 할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분하시라고 대입해서 x 곱하기 t제곱 at? 바로 적분하자 그냥. 3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의 제곱인가요? 플러스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빵 대입은 빵인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 3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3 대입했을 때 빵이 나오려면은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하면 3 대입해서 빵 나오는 거 맞나? 네, 맞죠? 따라서 gx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fx의 값이 3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가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fx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고요. 그 값이 f'이랑 똑같도록 하는 b의 값을 0과 3 사이에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변화값 구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27? 27? 빵 대반 빵? 평균 변화율은 빵입니다. 근데 접선의 길이가 빵 나온 것도 찾으라고요? 순간변으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b의 값을 0과 3 사이 있는 것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빵은 안 되지. 그럼 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9가 있나? 4분의 9는 0과 3 사이 들어옵니다. 수준이가 풀어왔으면 그냥 제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fx를 두 번 미분하라고 합니다. fx의 값을 한 번 미분한 게 요게 지금 한 번 미분한 거였죠? fx의 값을 두 번 미분했습니다. 4x의 제곱 얘를 갖다 집어넣어서 뺀 걸 적분하라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0과 2분의 3인가? 0부터 2분의 3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서 마이너가 달고 나갔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반면에 2분의 3부터 3까지는 양수야? 이것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을 못하겠다. 2분의 3 대입했더니 8분의 27 마이너스 9 얘는 2분의 27? 어? 2분의 27 답 2분의 9가 답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건 진짜 아무 변별력도 없다. 자, 자연계열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an 값은 지수함수랑 상가함수가 결합된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한테 요거 지금 숫자를 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되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답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저기 써있는 an의 값을 이거랑 등호가 만족하도록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계산되어진 값을 이렇게 바꾸라는 말은 부분 적분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누굴 U'이라고 놔야 되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여기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인데 얘 0부터 n파이니까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혹시 평행이동 시키는 게 부분적분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답이 나온지도 검토해보자. 이제 그것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누구를 뭐라고 놔야지 x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0하고 n파이로 바뀌는 거지? x-4분의 파이 걸 t라고 치환해야 돼? 치환했습니다. 그럼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앞에 숫자는 똑같은데 범위가 0부터 n파이까지입니다. 그럼 x값 대신에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인 dt는 그냥 dx를 dt라고 바꾸면 돼. dx가 dt니까 요것만 바꾸면 되겠다. 요거 끄집어내고
지워지죠? 그러면 루트 있는 내비두고 0부터 n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t승 덧선 종류 밑줄 친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그거 이걸 약분하면 되겠다.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랑 약분했습니다. 이것만 쓰면은 끝인가? 네, a의 값도 b의 값도 1입니다. 근데 an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 구라고 했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an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난 치환했으면 좋겠거든. 저 부분적분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부분적분 하려고 봤더니 조금 좀 걸린다. 한 번에 부분적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그 다음이 이거 두 개 곱할 거를 뺄 거죠. 플러스겠네.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저기 빼기여서 플러스 아니야? 적분. 응? U랑 V랑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요. 그냥 U랑 그냥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다고? 네, 정신줄 났습니다. 지금 미쳤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 문제 풀고 잠깐만 쉴게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플러스 맞죠? 난관이 발생했다. 이게 마이너스여야지 이게 상수가 될 텐데 왜 플러스냐? 상쇄가 안 되네. 안 없어지지? 그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일단 M5도 대입했습니다. M5 대입은 빵이야? 빵 대입도 빵이야? 앞에 건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정체가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있다고요? 수준이도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나 이제 진짜 하기 싫은데 또 하라고? 하라면 해야지 뭐. 근데 코사인을 썼으면은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코사인 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지워졌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한 번에 해가지고 그래. 뒤에 걸 먼저 했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이 값이 누군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U'의 값을 2의 마이너스 t승 V의 값을 코사인 t 적분했고요.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이너스 두 개니까 마이너스 지워지고 이건가요? n파이 대입했더니 n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값이 n파이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 이게 애매하네. 마이너스를 뭐라고 쓰지? 파이였을 때가 마이너스 2파이였을 때가 플러스 1이니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건가? 빵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빼주면?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근데 알고 있는 거 똑같았잖아.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았던 거 아니야? 이 앞에 게 빵이었으니까. 두 개 값이 똑같으니까 이걸 이항해주면은 두 개네, 자동 두 개네. 이건 코사인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잘못 썼어요. 똑같으니까 이항해주면 두 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AN인가? 이해된 거 맞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n파이 마이너스 1 n승 플러스 1. 근데 문제는 적분할 때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분 상수의 값이 1이 아닐 수도 있어. A1의 값을 검사할 수 있게끔 뭐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아, 1대입에서 산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못해. 아이씨, 거기까지 해야 되네. A1을 구해서 검산하고 있는 중이야. 저 수열이 첫 번째 성립하는지. 실은 첫 번째 성립하는지 필요 없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적분상수의 값은 적분상수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확인 해야 된다. 이게 적분상수가 1 말고 다른 상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초항의 값을 검토를 해봐야지만 돼. 귀찮아. 귀찮아.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파이 1대입했더니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사인 x. 근데 우리가 이거 적분해놓은 거 있어 지금. 요 값이 이거였다고? 근데 이거하고 사인 값은 똑같은 거였잖아. 이 값을 2로 나눠주면 돼?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은 값이니까 알지? 활동해라. 뇌야 활동해라. 네, AN은 저 상태로 리미트 다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AN? 왜냐면은 저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하면 앞에 거 이건 빵인데 이러면 극한값 1 돼버리잖아. 이거 빵이잖아. 네. 그러면 극한값 1이 답이잖아. 1이 답이고 적분상수가 만약에 다른 값이면 적분상수요. 지금 이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곱해진 거는 부분적분을 2번 해야 돼. 부분적분을 2번 해서 이항해서 이걸 구하게 되거든. 그 값이 지금 이게 밑줄 친 값이 나온 거잖아. 네. 근데 그걸 2로 나눠준 다음에 적분상수의 값을 꼭 더해줘야 돼. 꼭 해야 돼, 꼭. 그래서 적분상수 요게 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른다는 말이야, 선생님 말은. 식으로서는 여기까지는 식이 맞는데 숫자 마지막엔 상수항은 좀 달라질 수 있어. 그걸 검토해야 돼, 지금. 그런데 여기가 빵이면은 답이 여전히 1이겠지? 네. 그런데 빵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래서 확인하는 중인데 못 해먹겠어서 잠깐 멈칫하고 있던 거야.
내가 왜 여기다 1 대입하고 있지? 멍청하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지 않냐? 1 대입하면은, 상수항 안 생기겠구나. 어차피 여기 있는 값이, 여기 n값한테 어차피 1 대입할 거 아니야? 1 대입한 녀석이 2항해 줄 테고, 그냥 숫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상수의 값은 존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극한값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승립하니까 극한값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극한값은 1입니다. 수진님 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an에서 an 플러스를 뺀 녀석의 값에 대해서 급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n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요게 좀 an인데 an 플러스 1의 값이 그럼 빼게 되면은 n승으로 묶어주죠. 앞에 값이 2의 n5분의 마이너스 n승.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죠. 2의 파이승 곱하기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분자의 값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녀석의 값은 2의 파이 승분의 마이너스 1의 값에 n승을 묶어주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의 파이 승분의 여기 남나요? 그런데 n-1승으로 쓰고 싶다면 이 앞에 있는 값은 2의 파이승이 분모죠. 근데 2의 파이승 하나를 앞에다 주려고요. 공비 쉽게 보려고 초항이랑 공비. 2의 파이 승분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곱했습니다. 원래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2의 파이 승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준 거죠? 2의 파이 플러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의 등비급수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의 값이 이게 공비고 초항의 값이 이게 지금 초항입니다. 그랬더니 분모의 값이 답이 뭐라고요? 네, 이게 답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직선 M이라고 하는 선 위에 지름이 놓여져 있는 두 개의 반원이 있고 둘 다 반지름은 1입니다. 중심이 O이라고 O가 중심이고 M 위에 있는 A점에 대해서 O1하고 A 사이의 간격이랑 O2하고 A 사이의 간격은 둘 다 1입니다. 반원 O1 위에 한 점 P점에 대해서 P1에 대해서 P1, O1, A의 각은 세타라고 한다면 반직선 O1, P1에 대해서 반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2하고 Q입니다.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고요. 세타는 30도보다 작습니다.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이 P2, O2, Q? 지금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각도만 알면 되잖아. 반점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각도가 쉽지만 않다. 여기가 세타인 거잖아.
여기가 세타였을 때 내가 필요한 각은 여기 각이죠. 각을 맞아 되죠. 각을 물어 넓이 구할 수 있나? 전체 넓이에서 여기 넓이 구하게? P2, O2, Q가 하는 거니까 음. 어차피 P2, O2랑 O2Q는 같잖아요. P2, O2랑 O2Q는 1, 1로 똑같아. O2에서 수사발 내려가지고 구하자고? 사인 세타를 하는 맞아. 여기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여기 길이는 2 사인 세타? 여기 길이가 2니까?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길이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야? 이 길이를 먼저 주로 구해. 피타고라스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근데 식이 너무 안 예쁘긴 하다. 아, 어차피 숫자니까 대입했습니다. 루트 5분의 2. 빗변 길이 1이었습니다. 절반 길이의 값이 루트 5분의 1. 넓이의 값은 두 번째가 P1, P2의 길이가 L세타라고 한다면 L세타를 식으로 구하고 세타의 제곱분의 L세타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별도의 문제네. 지금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선분의 길이의 값을 무슨 재주로 구할 거니 이렇게 질문한 거네. 근데 방금 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2 사인 세타. 근데 문제는 지금은 루트를 피할 길이 없다. 여기를 h라고 한다면 P2에서부터 h까지 길이가 그런데 원점에서부터 h까지 길이에서 두 군데 길이를 빼면 되죠. 5h 길이 구했습니다. 그럼 L세타라고 하는 식을 일단 구하라고 했으니까 L세타 한 식을 구했더니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제곱분에 아 이게 뭘까? 어떻게 될까? 일단 빵을 대입하면 부모의 값은 빵이지. 근데 분자의 값은 빵 대입은 빵이에요? 그럼 분자 전체를 유리화해야 되겠네? 빵분의 빵꼴은 유리화해야 되니까. 그럼 유리화하면 이뻐지려나? 아, 이뻐지길 기도하면서 유리해야지 뭐. 내가 분자 분모에 뭘 곱하는지 아시죠? 전체를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근데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인가? 그러면 3 마이너스 4 코사인? 4 마이너스 4 코사인. 아, 이런 지워지는군요. 4 마이너스 4 코사인. 그럼 습관적으로 뭘 곱하자고? 분자 분모 1 플러스 코사인 곱했습니다. 그럼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제곱분의 4 이것만 남았나요? 이제 빵 대입하면 되죠. 앞에 건 4인데 빵 대입했더니 뒤에 거는 2분의 1? 답은 2가 답이에요?
되신 거 맞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어쩔 거죠? 아, 하나 빼먹었네. 그럼 답이 1이 답인가?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를 G세타, 사각형의 넓이는 H세타. 다 구하세요. 아씨, 알파벳 이거 다 어떻게, 11개를 어떻게 기억해, 이거를. 51A P1.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51A P1.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 쉽지 뭐. F세타가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부채꼴 넓이가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네. 삼각형 OE라고 OE하고 Q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OE, OE, Q? 그러면은 애매한데 이번에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극한값 구하는 문제지. 여기는 2인데 수선발 내렸을 때 H까지 길이가 2 코사인 세타였고 아까 여기 길이가 루트 이거였나?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으로 밑변을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두 번째 넓이 G세타의 값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밑변, 거기다가 여기 길이 몇이었지? 2 사인 세타였나? 그래서 2분의 1도 곱해야 되죠. G세타의 값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그리고 2 코사인 세타 그럼 사각형은 AO2, PO, P2, P1? AO2, P1, P2? 그럼 마지막에는 H세타의 값은 여기 넓이 우리는 F세타로 구했잖아. 그리고 여기 넓이가 아까 전에 구했는데 안 구했었나? 아까 숫자로 구했지. 그럼 밑변값이 2 루트 높이의 값은 2 사인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나 지금? H세타의 값은 G세타의 넓이에서 F세타도 빼야 되고 그리고 뭐도 빼야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밑변값이 2 루트 1 마이너스 4 사인 그런데 이것들을 다 더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제 산수만 남았네.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루트 1 마이너스 4 사인이 남을 거고 그리고 이건 지워지죠. 이건 지워지고 얘가 하나 남아요.
뭐, 말해요. 어? 아, 이가 없어야 된다고, 이거? 앞에 건 왜 없어져?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나 지금 분자가 3개 더한 거 썼어, 지금. 자, 그러면 이 중에 세타분의 사인 스타의 값은 묶어주면 되잖아. 이거 오히려 쉬운데, 이거? 어차피 세타분의 사인 스타의 값 1이니까. 2 곱하기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사인 제곱인가? 아니지, 2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지워져. 그냥 2 코사인만 남는 거야? 이건 지워져요? 진짜 지워지네. 그럼 남은 녀석이 뭐 남은 거야? 이거 그냥 이거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4가 답이라고 해? 플러스 1 아니야, 소거했어, 소거. 네, 이것까지 소거됐어.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또 경우의 수의 문제네. 가지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들어있는 5자리 비밀번호의 가지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 할 일은 10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한 숫자를 골라야 되겠네. 그 고른 숫자가 예를 들어 3을 골랐어. 3은 3번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어. 3이 3번 있을 때, 3이 4번 있을 때, 3이 5번 있을 때. 근데 얘는 2개 숫자를 더 데려와야 되잖아. 얘는 1개를 더 데려와야 돼. 근데 2개를 데려오는 건 같은 숫자를 데려도 되고 다른 숫자를 데려도 돼? 그럼 이때 2개 데려오는 경우는 남은 9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2개를 데려가야 될 거야.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이때 데려올 때는 그냥 9개 중에 하나만 데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가지죠. 근데 배열도 해야 될걸? 그럼 이걸 구분해야 되겠다. 같은 숫자 데려와서 배열하는 거는 같았을 때는 3팩, 2팩분의 5팩인데 달랐을 때는 3팩분의 5팩이잖아. 그래서 경우를 쪼개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른 녀석을 데려오는 거는 나온 9개 중에 2개 데려오는데 다른 거지? 다른 거 데려왔을 때는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3팩분의 그냥 5팩인가? 이게 3, 3, 3, 4, 5면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같은 걸 데려왔을 때가 9개 숫자 중에 한 숫자만 데려오는 거지. 9개 중에 하나만 2개 데려왔어.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네, 여기 좀 차이 나서 구분했습니다. 근데 9개를 들어왔을 때는 배열하는 경우가 4팩분의 5팩? 마지막은 배열하는 것 자체가 한 가지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첫 번째 거 산수에서 숫자로 곱하자. 얘가 36 곱하기 720? 그 다음 얘가 얘는 45? 1? 810, 855, 856? 8560.
두 번째로 갔습니다. 연속되는 숫자,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이번에는 연속해서 들어가라고 했네? 그럼 방금 전보다 경우의 수가 작아야 돼. 이건 연속하지 않는 것도 됐으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제일 처음에는 10개 중에 한 숫자로서 골랐어. 그 고른 숫자가 3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 숫자를 2개 데려왔어. 근데 3, 3개 연속해야 돼. 그럼 3, 3개 연속하면은 한 덩어리.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3팩? 이해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9개 중에 한 숫자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한 숫자 똑같은 숫자를 2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2개는 구분되지 않아서 세 덩어리를 배하는 건 3팩인데 두 번째 이거는 중이죠? 그러면 이때는 9개 중에 한 숫자 데려왔어. 3번 이상 연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3번 이상이 연속하기만 하면 되니까 위에서 해버릴 걸 따로 하자. 3이 3번 있을 때와 4번 있을 때 구분해야 되니까. 네, 이 중에는 먼저 이것들이 한 묶음인 녀석이 있어. 이게 배열한 게 몇 가지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 3, 3, 3, 3개가 이웃하고 3이 하나 따로 있는데 요거가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근데 이거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 이거하고 3, 3, 3, 네모 3이랑 3, 네모 3, 3, 3만이 3개 이상이 연속하는 거예요. 네, 이건 두 가지를 별도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4개가 이웃할 때, 이건 3개가 이웃할 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네, 이건 백날 해봤자 싹 다 이웃할 수밖에 없죠? 산수만 잘하자. 36 곱하기 6. 216? 그 다음이 9 곱하기 3. 36. 얘가 63, 64? 64 더했더니 280? 2800인가요? 확실히 줄어드네. 이 사이트의 보안 정책은 사용자가 5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비밀번호의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면 뒤쪽에 2자리를 추가해서 7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 수정기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의 가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3번 이상 연속하는 경우가 2800까지였나?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5자리 비밀번호는 지 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지 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 그 중에 3개 이상 연속할 때는 뒤에 2자리 추가하라는 거니까 연속하는 숫자가 3개가 연속하지 않았을 때도 비밀번호의 개수를 세긴 세야 되겠다. 내 말이 안 됐어. 아니 이런 거 세야 된다니까? 이거 한 가지로 세야 된다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다섯 자리를 만드는 이메일 경우가 몇 가지냐? 9의 7. 5의 아, 10의 5승이네. 첫 자리도 10가지, 두 번째 자리도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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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니까. 10의 5승이 다섯 자리를 채우는 모든 가지 숫자야. 그런데 그 중에 방금 전 2800가지를 빼야 돼.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연속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속해서 나타나면 이라고 써 있잖아. 그런데 내가 2800가지를 빼게 되면 이 중에 2800가지를 빼게 되면 이것들은 이거 자체로 그냥 비밀번호야. 하지만 2800개는 연속한 숫자가 3개 이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를 추가해야 돼. 뒤에 두 자리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7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자리 추가하는 거는 규칙이 없어. 다 했습니다. 앞에 게 10만 빵빵빵빵 28만 38만 38만에서 2800만 빼면 되겠네요. 빼기를 못하겠어요. 맞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쉬워. 자, 그 다음은 2024년 성신대로 왔습니다. 작게 나왔으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모의논술을 봐봤더니 애들이 죽을 쓰니까 아니, 작년 것도 너무 잘한다. 자, 올해 지금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4년도 모의논술이거든? 올해 논술 가이드북에 있더라고. 선생님, 니네 이거 책 제본도 주느라고 졸라 오래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것들이 한 군데 학교마다 한 군데 뭐 게시판에만 올리면 좋겠는데 막 게시판 두 군데다 따로따로 뭐 논술은 여기다 올리고 또 모의 논술은 저기다 올리고 뭐 어떤 거는 기출문제다 올리고 어떤 거는 공지사항에다 올리고 이지를 하니까 졸라 검색하고 어떤 거는 또 홈페이지 없어.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다 수집했어. 첫 번째 문제는 ft의 값은 지수함수랑 다함수가 결합된 함수입니다. 근데 좌표 평면에 이 곡선인데 이 곡선은 음함수입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t가 0보다 크다는 것만 일단 보여주려고 하니까 지금은 관계식이 필요 없고 위에 것만 하세요. 부등식은 0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네,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값이 빵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로그를 달았습니다.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그렇게 쓰자. 지금 지수함수의 값은 이 값에서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 맞죠? 극소값이자 최소값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f한테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2에 그럼 최소값 자체가 4 마이너스 2ln 2. 이 값은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2보다 작아요?
최소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선이 음함수로 표현된 곡선이 있는데 y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음함수가 y축과 접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구나. 접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만날 수도 있구나. 이거 어떻게 바꿔 이거를? 그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빵 사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뭘까 얘는?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야? y절편의 값은 x한테 빵을 대입해야 되고 x한테 빵을 일단 대입해보자. 이 그림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x한테 빵만 대입해봤습니다. ln 2-1 플러스 y제곱 1 플러스 y? 난 이때 y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엄청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왜냐면은 지수식과 다항식은 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관련 있지 않을까? 이거랑 뭔가 연관시킬 수 있나 혹시? 연관시켜 봤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이거의 근을 어떻게 구해? 얘는 항상 양수지. 얘는 항상 양수인데 얘가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러네 항상 양수네. 항상 양수인데 중요한 건 교점이 필요해. 교점이 누구니? y가 누구니? y를 구할 수가 없어. 그 y가 마이너스하고 빵 사 있는 걸 보여주라고? 돌아가시겠네. 이거는 위에 걸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위에 걸 선생님이 써먹는 방법을 모르겠어 지금. 안 보여. 그래서 치환하려고요.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y를 t라고 치환할게요. 아니다, y를 x라고, x면 조금 더 헷갈리겠다. t라고 치환하자. 한 녀석의 값은 y는 2에 t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릴 생각이고요. 좀 더 헷갈리려나? 이항해줄까? 지수는 여기다 몰아줄까? 또 한 녀석의 값은 이항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두 녀석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요. 지금 이때 t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때 t의 범위가 교점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지를 검토하려고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다. 내가 이 녀석을 gy라고 지칭하려고. 2의 1 플러스 y승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체를 함수로 잡으려고. 근데 이것들은 연소함수? 연소함수입니다. 연소함수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무조건 연소함수입니다. gy는 연속이라고 얘기해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건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랑 g한테 빵 대입한 값만 확인하려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음수예요? 빵 대입했습니다. 양수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 뭐라고 하면 돼요?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놓은 실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y의 범위는 이렇다. 이해된 거 맞아요? 수준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쌤이 지금 못 보여준 거는 이걸 못 보여줬어. 이걸 지금 보여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지 못했어. 어떻게 보여줘? y축 한 점에서만 나오는 거를? y축 관점에서 한다. y축 관점에서만 한다. 아이씨 어렵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이거예요? 근데 EX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지금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여기 y축을 잡았어요. 이 지수함수의 값은 원래는 0,1을 지나는 지수함수인데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겠죠. 그럼 빵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2y의 값은 기울기가 2가 된 직선이야? 1,1을 지나야 돼? 일선이에요? 항상 2의 y 플러스 1승의 값은 2y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커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사익값 정의에서 음의상으로 바뀌는 이때만 하나의 값만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1번이 그래서 저걸 주나? 그랬네. 관련이 돼 있었네.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요거 써먹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렇다고 이해했으면 되겠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y는 1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 A점인데 A점에서의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건 좀 쉬운 문제 같은데 자 일단 y한테 1을 대입해서 A 값 구할 생각입니다. ln 그럼 2 플러스 x의 제곱의 값이 아이씨 왜 이러니 그러지 말지 그랬어. x는 양수래요?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반칙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함수에 미분한 도함수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분모를 곱했고 이항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거죠?
이거 대입했으면 좋겠고, 그냥 대입합시다. x 아니지. x의 제곱의 값이 이건가요? y 제곱은 요게 우리가 구한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원에 그 원을 cn이라고 할 건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pn이고 pn에서 cn에 접하는 직선과 cn 플러스 1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qnr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세타 n의 값은 qnorn입니다. 그때 질문에 답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pn점의 좌표의 값을 구라고 얘기했습니다. pn의 좌표의 값은 원의 방정식과 무리함수의 교점이어서 이 첫 번째 건 되게 쉽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방정식인가요? 무리함수의 값 y는 루트 x입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얘기 교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구하는 모양입니다. 대입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얘 인수분해 되나? 맞아요? 따라서 교점의 좌표의 값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무리함수의 값은 교점의 좌표가 양수야? 정의역이 0보다 크다니까 요게 교점 x좌표입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럼 교점의 x좌표인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무리함수에 있는 점이니까요. 첫 번째 건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qn과 rn의 x좌표의 차이값이 항상 2루트인 걸 보이세요. 희한하네. 어떻게 매번 2루트가 나오지? 그러면 두 번째 걸 보여주려면 문자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인 n, 루트 n에서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이 필요한가? 접선 꼭 구해야 되나? 접선 몰라도 되나?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좀 있다면 그 점에서 접선 자, 그 점에 접선이 있고 접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qn, rn이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약간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pn이죠. 여기 반지름값 알고 있죠? 여기 반지름값 루트 n 플러스 1인가요?
근데 여기 반지름도 알고 있죠? 여기 반지름이 누군데요? 그럼 여기 절반 길이 구한다면 구하는 게 최선이겠다. 선생님 접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접선의 방식 가지고 풀면은 요점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 문제의 질문이 PN과 QN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PN과 QN의 X좌표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맞죠? 아이씨, 그지 같은 새끼들. 그럼 좀 귀찮은데. 그러면 접선 구해야 돼. PN과 QN의 길이만 구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QN과 RN의 길이를 구한다고 해서 두 점의 X좌표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접선을 안 구할 수가 없어. 접선부터 구하겠습니다. 접선이 누군데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좌표한테 X를 대입해요? Y좌표한테 Y를 대입하고요. 요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가요? 그런데 이 접선과 누가 만난다고요? 이게 두 개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구하라고? 그럼 Y는하고 정리해서 대입해서 2차 방식 풀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식을 루트 n으로 나누게 해야 되겠다. 루트 n으로 나누게 했더니 Y는 마이너스 루트 nx 이거를 2차 방식에 대입하래. 그럼 x의 제곱 nx의 제곱 n 플러스 1 제곱인가? x 나왔구나. 여기서 교점 x좌표를 구하세요. n 플러스 1 x의 제곱. 기가 막히네. n 플러스를 약분했습니다. 맞아요? 맞겠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값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이 점의 x좌표의 값을 베타 이 점의 x좌표의 값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난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야 돼. 자, 대입하겠습니다. 2n 대입했더니 4n 제곱.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이건 단순한 산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에는 못 봤는데. 요 사이의 각이 세타n이라고? 세타n이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쉽다. 여기가 근데 문제가 코사인 제곱이어서 코사인이었어? 극한값이? 코사인의 극한값 구하래?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2분의 세타인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두 개 나누게 했더니 누구야?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이거 코사인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지? 아니, 이백억 공식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빼기 1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n의 값은 n 플러스 2분의 2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빼 되셨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코사인 세타인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극한 값은 여기까지만 해요. 지쳐서 못하겠어요. 다음이 세종대학교일 걸 아마? 세종대 거는 더 쉬울 거야. 세종대 게 몇 년치를 놔뒀어? 2020부터 있어. 몇 회분이야 세종대가? 수진아 적어도 2회분 이상은 풀어오세요. 잘 가요. 갑시다.